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기가 베를린 오늘 최종 승인 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 200일선을 전후로 신압으로 모아가라. 바이든의 국정연설에 뿔난 머스크, 프리먼트 공장도 확장할 것이다. 일론, UAW 언제나 환영한다. 우리에게 오라. 자, 리비안 많이 어려운가 봐요. 우왕좌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한때 브릭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신흥국들을 뜻하는 단어였죠.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라는 국가도요, MSI 신흥국 지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중국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MSCI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MSCI는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만드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변경된 지수는 오늘 9일장 마감 후 발표될 예정이고요. 발효될 예정이고요. 러시아 역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국 증시를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열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주식 역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고요. 자, 이러니까 좀 오늘 주가도 좀 빠졌는데요. 러시아가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신흥국 지수 EMF ETF의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 계단식으로 급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지수는 신흥국 가들은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진영학적 리스크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투자를 좀 멀리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흥국 지수에 투자를 하시려면 원자재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원자재가가 오르면 원래 신흥국 지수도 많이 잘 올라야 되는데, 자, 신흥국 지수에는 진영학적 지금 최근 같은 러시아 같은 우려가 작용하듯이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원자재가 상품에 투자하라,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대부분 하락을 했고, 오늘은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이 더 심한 하루였습니다. 자, 시작은 좀 괜찮았어요. 좀 보합권에서 오히려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갈수록 러시아의 이런 경제적 파장 우려가 생기면서 대부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만 미국 경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5천 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오늘 다시 한번 3월 금리 인상은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 할 것으로 지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이 너무 낮은 금리는 더 이상 경제에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러시아 신용 등급을 정크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충격이 있었죠. 자, 오늘 증시 흐름을 보면요. 기술주들 대부분 안 좋은 모습이었고, 헬스케어 쪽은 좋았고요. 자, 컨슈머 디펜시브 경기 방어주, 자, 필수 소비재들도 괜찮았고, 유틸리티 쪽도 좋았어요. 자, 오늘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유가가 100불을 넘어가면서 에너지나 유틸리티 쪽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트래킹하고 있는 주식들로는 월마트와 같은 필수 소비재 주식들이 괜찮았고요. 여기 존슨앤존슨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고, 엑스모빌도 좀 괜찮은 모습, 그리고 금값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금 관련된 펀드들도 올랐다. 하지만 나스닥 중소형 기술주들은 오늘 하락이 꽤 심했습니다. 뭐 니오도 8% 떨어지고요. 루시드도 뭐 8%. 자, 인텔리안 테라피틱스 1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주들의 하락이 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크펀드도 오늘 많이 빠졌겠습니다. 여기 아크펀드 있죠. 6% 넘게 오늘 빠진 하루였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6% 빠졌는데요. 자, 5거래일 동안 상당히 작은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2% 안에서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파월이 계속해서 0.25%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가 되겠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푸틴과 대화를 원하고 있고, 푸틴이 어느 정도 뭐 휴전과 관련된 자, 얘기들이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 쪽으로 좀 한 번 더 급반등이 일어나서 14,500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푸틴의 공격이 아주 강력하게 또 지속이 된다면 좀 더 하향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는 주봉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 121선이 놓여 있는 12,240 정도까지 항상 열어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뭐 나스닥 차트로 봤을 때,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도 자, 스토캐스틱이 하향권에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떨어질수록 시납으로 더 많이 모아가시라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잘 따르시면 뭐 향후 1년 후에 또 좋은 수익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1선이 838 정도인데 딱 그 위에서 지금 마감을 했어요. 오늘 839불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선을 전후로 해서 지금 시납으로 주식을 잘 모아 가실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이 뭐 12,200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한 700불대 초반이나 자, 앞자리 6자도 좀 베개 자리 6자도 생각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며, 그래도 한 뭐 700불대 후반에서는 좀 많이 사봐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테슬라 주가 밴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생각하시고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가시면 향후 뭐 1, 2년 후에는 큰 수익률 볼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실적 성장주이니까 연초가 가장 싸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싼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50에서 700불 사이 나누어서 집중 매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관련 뉴스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베를린이 오늘 최종 승인 받을 예정이라는 말들이 많았죠. 자, 오늘 독일 시간으로요, 오후 3시 반에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죠. 이 기자회견에 이제 뭐 브란덴부르크 총리라든지 환경부 장관, 경제부 장관, 환경청 국장, 그룬하이드 시장 등이 참석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때 아마 자,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 측이죠. 그래서 기가베를린 승인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3월 4일 금요일 오늘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밤 늦게나 자, 모두들 주무실 때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잘 모를 일이죠. 어쨌든 자, 기자라든지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자, 오늘 기자회견 때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 측에서 확실히 확답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거겠죠. 자, 그간 코로나 팬데믹, 반도체 부족,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거였죠. 물 공급과 관련되어서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기가 베를린은 계속해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터지니까 아주 부랴부랴 빠르게 최종 승인을 받고 있는 기가 베를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일 정부에서도 자, 기가 베를린에 또 배터리 공장까지 있죠. 자, 에너지 관련돼서 최근 이제 러시아 측으로부터 가스 수입이 막힐 우려가 생기니까 빨리 이제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개발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독일 정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가 베를린에 대해서 승인을 빨리 해준 것이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겠고요. 자, 오늘 승인을 받으면은 자,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프닝 이벤트에 일론 머스크도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 이제 자, 30대 모델 Y 퍼포먼스 차량의 인도식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인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 전에 자,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인도가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3월 내로 기가 베를린이 돌아갈 예정이고, 자, 딜리버리가 된다는 거죠. 좋은 뉴스죠. 자, 오늘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밤 12시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밤 12시 자정이 넘어야지 자, 정확한 뉴스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든이 이번 주에 국정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자, 테슬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포드랑 GM만 또 칭찬을 했어요. 자, 포드는 거의 우리나라 돈 한 13조 원을 투자해서 EV 산업을 만들고 있고 11,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나왔고요. GM은 GM 역사에서 가장 큰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약 우리나라 돈 한 8조 원 정도를 자, EV에 투자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0개의 잡을 미시건 주에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두 개 합하면은 한 15,000개의 일자리네요. 자, 이날도 연설상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좀 뿔이 났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 테슬라는 여태까지 미국에 5만 개의 잡을 만들어 왔고, 자, 투자금으로 봤을 때는 GM과 포드를 합친 것의 더블이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나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당연히 테슬라가 미국의 EV 산업을 넘어서 전 세계 EV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조 바이든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테슬라가 UAW,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는 거죠. 바이든의 백그라운드에는 자, 지지 세력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입장에는 당연히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더불어서 프리먼트 공장,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이죠. 테슬라의 첫 번째 공장인 프리먼트 공장도 확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어필하듯 일론 머스크의 트윗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고요.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중요해요. 자, are considering expanding it significantly. 자,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을 상당히 확장을 할 것을 고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GM 포드의 2배 이상 테슬라가 투자를 해갖고 EV도 많이 팔고 있는데, 자, 프리먼트 공장까지 우리는 확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래도 바이든이 우리를 몰라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CEO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are considering expanding 이란 말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캘리포니아 팩토리, 즉 프리먼트 공장도 상당히 확장할 예정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프리먼트의 캐파는요, 연간 60만 대 수준이에요. 자, 이것도 많이 늘린다는 뜻이고요. 기가 상하이는 작년에 약 50만 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2배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캐파 자체는 1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고, 최소한 80만 대에서 85만 대 생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먼트 공장까지 캐파가 올라가면 상당히 또 좋아지겠죠. 자,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이런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 일론 머스크의 어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특히 프리먼트 공장 확장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일론이 자, 노동조합을 테슬라 공장에 초대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UAW죠. 미국 자동차 노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I'd like hereby to invite UAW to hold a union vote at their convenience. Tesla will do nothing to stop them. UAW 즉 미국 자동차 노조가 테슬라 공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자, 노조 투표를 열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만들지 안 만들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임직원들이 투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자, UAW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투표를 여는 것에 대해서 절대 막지 않겠다라고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쪽 부분을 읽어보면요.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 그러니까 프리먼트 공장이 있는 지역은 실업률이 상당히 낮고 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임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면 금방 이제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견에는 테슬라, 특히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확신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임직원에 대해서 잘 대우를 하고 있고, 자, 투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아마 임직원들은 노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할 것이다 라는 자, 강력한 확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요, 직원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사가 오랫동안 잘 성장할 수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큰 회사들도 노조가 없습니다. 만약 바이든이 EV뿐만 아니라요, 뭐 스마트폰 회사를 초대한다던가 백악관에,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를 백악관에 초대한다던가, 아니면 관련해서 연설을 하는데, 뭐 스마트폰에 관련돼서 스마트폰 산업에 관련돼서 연설하는데 애플을 말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계 최고의 뭐 IT 회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에 대해서도 연설을 한다면 아마존을 빼면 안 되겠죠.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자,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딱 한 번 테슬라를 짧게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일자리랑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한 처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기가 텍사스라든지 기가 프리먼트 공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요, 리비안 소식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리비안이 기존 계약자분까지 가격을 인상했다가 번복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고객 기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구독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를 들어 리비안을 6만 불에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자,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까 15,000불을 올려서 75,000불에 다시 사주세요, 다시 계약해주세요 하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자, 그렇게 했다가 지금 번복을 했어요. 리비안 기존 계약자분들에게도 15,000에서 2만 불씩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막 거의 2천만 원 정도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미 싼 것은 아니지만 초기 가격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가격을 인상해 달라니까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리비안의 CEO가 부랴부랴 이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가격 인상 전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해 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약자분들이 다 취소를 해버리니까 다시 계약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테슬라랑 리비안의 차이라 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뭐 그래도 이제 기존 계약자 분들 것까지는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가격 인상은 상당히 많이 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객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다 이제 칩 부족이라든지 원자재가 인상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설명을 했고 잘 넘겼지만, 자, 리비안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자, 가격 이렇게 한 번에 올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리비안이 아무래도, 자, 기존 계약자분들 것까지 인상하려고 했겠습니까? 최대한 이거는 안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에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얼마나 지금 리비안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테슬라 주가가 빠졌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큰 그림을 알고 테슬라 주식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